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생물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재호라고 합니다. 전 서울 물레동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남극 유일의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식 지부로 등록을 한 게 저희가 1월에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극 대륙 전체 크로스핏 정식 지부가 최초이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박스를 열게 되었어요? 남극 가기 전부터 좀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네, 사실은 체육관을 뭐 등록하고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고 제가 남극에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1년을 보내는 걸 상상을 하면서 짐을 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짐을 싸면서 크로스핏을 남극에서 1년 동안 못하면 너무 우울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0만 원어치 개인 장비를 사가지고 1년치 보급을 보내는 짐에다가 같이 보냈습니다. 아마 제 짐이 제일 많고 좀 부피도 많고 비쌌을 거예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학교 안에 서울 그 크로스핏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만들었던 동아리가 아시아에서 첫 비영리 집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크로스핏 운동하는 것보다 여기에 등록을 하면은 혹은 외부 손님을 오더라도 제가 뭐 수업을 하거나 운동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공식 집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등록을 하고 나니까 남극대륙에서 유일한 최초의 지부다라고 이제 헤드쿼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크로스핏 영상 올렸을 때도 그 헤드쿼터 페이지에서 그 쉐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공동작업자로 올려주고, 제임스 오버트라고 이제 크로스핏 코치를 가르치는 제일 유명한 코치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스토리 공유를 해주면서 자기가 맨날 농담처럼 코치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던 게 남극의 코치 세미나가 열리면 모든 대륙이 다 코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열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동작들이 짐내스틱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프를 탄다거나 머슬업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기선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뭐 아쉽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같이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주로 가르쳐드리고 이런 면에서 옛날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고 자극받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사실 여기서 운동 자체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운동을 가기까지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남극의 여름 때는 괜찮았는데 남극의 겨울은 저희가 일주일에 보는 시간이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이제 눈보라가 치거나 블리자드가 불면 이제 그걸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운동 의욕을 되게 잃어버렸었습니다. 수면 장애가 좀 오고, 그 다음에 계속 무기력감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관에 가기도 힘들고 웜업을 할 때도 훨씬 몸을 길게 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서든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몸을 움직이고 나면 결국에는 더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다시 회복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더 가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18명 중에 초기에는 한 12명이 항상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글바글 했었는데, 남극의 동지가 6월입니다. 가장 해가 짧을 때인데 지나면서 5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5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동 덕분에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다행히도 부상 없이 즐겁게 운동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12분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지금은 좀 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반강제적으로 8주마다 체력 측정을 하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는 기간이 약간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 8주마다 돌아오는 체력 측정은 다들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중간중간마다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랄까요, 여기서 남극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루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루틴이란 게 막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 해가 짧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여기 광치료기를 통해서 청색광으로 바로 눈에 청색광을 이렇게 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물을 마시고 아침에 그냥 가볍게 개인적으로 유산소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자기 전에도 좀 더 좋은 질의 수면을 위해서 휴대폰 최대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일찍 잠에 드는 그런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밖에서는 제가 뭐 친구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주말에도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맥주도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이게 무너지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생물학 중에서도 유전체와 생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서 조금 건강의 문제를 겪고 건강한 어떤 삶의 가치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 이제 헤이데이 크로스핏을 같이 오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관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전 세계를 이제 누비면서 동물을 연구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자로서의 꿈은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다양한 곳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극 월동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래서 사업을 떠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사실 저는 남극에 오는 걸 낭만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오면 이제 펭귄도 보고 다양한 동물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빙하도 그 빙하의 풍경들도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온 건데 여기서 가장 크게 겪은 건 이제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의 시간이 저에겐 되게 힘들었음과 동시에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MBTI가 E가 거의 한 90% 100% 나오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는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혹은 뭔가 바깥으로 이제 외부 자극을 줬거나 혹은 어떤 발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로부터 동력을 얻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반강제적으로 이런 고립을 겪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올해 폭염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 심하고 기후변화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남극에서도 실제로 그런 기후변화의 현장들을 목격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기지 바로 앞에 있는 빙하가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고 저희 기지가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기지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한 드레이크 해협이라는 데서 올해 2번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 지진을 직접 제가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 지진을 느끼고 그 지진이 단순히 이제 지진 활동이 활발해져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빙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각 변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일어난 지진이라는 발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제가 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실천을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고정된 방식으로 계획을 해왔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는 나는 언젠가 꼭 연구자가 돼서 뭐 교수가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피트니스 쪽으로 길을 튼 이후에도 언젠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딱 정해진 모습을 추구를 했는데 여기 와서 배운 점 중 하나는 그런 고정된 모습을 목표로 나아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항상 배우면서 길을 열어두고 나아가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남극에서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탐험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 탐험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서울에서 지내다 보면 이제 신경 쓸 것도 많고 바쁘게 돌아가고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조바심도 많이 나고 그럴수록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자 노력을 해야 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하이 에너지 혹은 하이 인텐시티라는 게 저는 모든 운동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료들한테 이제 전한 이야기 중 하나이기도 한데 운동을 하다가 저희가 그 한계에 다다르는 그 순간에 저희가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뭔가 그냥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뭐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근데 그 정신없이 사는 일상 속에서 나를 구원해준 그 순간 중에 하나가 그 내가 느끼는 그 살아있음이라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고강도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이고 누구나 이제 고강도의 개념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체력 수준에 따라서 고강도는 다르겠지만 그런 감정은 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감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상 속에서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카이다이빙이랑 프리다이빙 같은 레저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점점 마주하는 문제들도 많고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로부터 나를 리셋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든 혹은 자연을 만나는 순간들이 결국엔 이렇게 흔들리는 내 중심을 잡는 어떤 리셋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